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KBS 뮤직뱅크 CP가 거짓 해명을 하고 나서자 언론들이 이제 수사대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디스패치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취재해서 폭로라고 그럴까요? 사생활을 폭로를 해서 연예인들에게는 좀 좋지 못한, 연예인들이 경계하는 그러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스패치가 나섰습니다. 디스패치는 무서운 언론입니다. 폭로를 하는 언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디스패치가 기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11시 53분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디스패치로서는 아마 첫 번째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가 무엇을 폭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뮤직뱅크에서 2위를 하게 된 이유는 방송 횟수 점수가 임영웅 씨가 0점, 르세라핌이 5,000점 이상을 받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뮤직뱅크 제작 CP는 이 문제는 밝히지 않고 대답을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냈는지 기자들이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방송 횟수가 5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방송 횟수가 0회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4일날 임백천의 백뮤직, 4일날 설레이는 밤 이윤정, 그 다음에 7일날 김혜영과 함께 등 그 외에 더 많겠죠. 지금 찾은 것만 요만큼이니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횟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명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팬들과 다수들이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날짜에 임영웅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아예 신곡의 선호도조차에 올라가지도 않고 조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해당 차수에서 이 노래가 제외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르세라핌은 이 곡 선곡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0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송 시청자 선호도 점수죠. 선호도 점수에서 임영웅 씨도 0점, 세라핌도 0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임영웅 씨의 곡은 아예 조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답니다. 반면에 르세라핌의 선곡은 조사 대상은 포함되었지만 0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0점이 나온 겁니다. 시청자 선호 점수에 양쪽이 다 0점씩 나왔죠. 그것은 이렇게 돼서 나온 결과라는 거. 그래서 디스패치에서는 방송 기록을 조작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임영웅 씨가 방송 횟수 0점이 나온 걸 가지고 KBS에다 아마 물었나 봅니다. 5월 2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방송에 나온 적이 없냐? 이제 디스패치에서 TV 뮤비 제작팀에게 물은 거죠. 없다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자. KBS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찾자 그래서 5월 18일 밤 9시부터 이제 이걸 찾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KBS FM 라디오 112개를 뒤지자, FM 라디오 112개 프로그램을 뒤지자 직계 고개 임영웅 씨 그 노래가 방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뒤지자 찾았다 그럽니다. 한 11일 밤 9시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11시쯤 됐을 때 4일날 선곡된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곡된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캡처를, 증거를 확보를 해놓은 거죠.
캡처를 해놓고 또 5월 7일 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또 11시쯤에 김혜영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또 방송된 사실을 확보를 했다 그럽니다. 그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18일 날 11시쯤 이 두 개의 이제 곡을 발견을 하고 캡처를 증거를 남겨놨는데 19일 새벽 선곡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음. 선곡 정보가 없음. 그러니까 뭐냐? 이 홈페이지에 뜬 자료를 지워버린 거죠. 근데 디스패치에서는 그 선곡 리스트를 캡처를 해놔서 증거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디스패치에서는 담당 제작자한테 전화를 해서 18일 날 신곡 방송이 사실인지 또 물어본 거예요. 18일 날 선곡이 없었는지를 물어보니까 사실이라니까 19일 날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죠. 선곡 리스트를 지워버리고 그 선곡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음, 곡 정보가 없으므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떴답니다. 이제 이것까지 다 이제 그 디스패치에서는 캡처를 다 증거 자료로 해놨군요. 그러니까 또 19일 날 이거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다시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원상 복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없앴다가 갑자기 단어가 안 튀어오르네. 증거를 없앴다가 다시 복구를 해놓은 것이 이제 이상하죠. 근데 디스패치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캡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KBS가 다시 이제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KBS에서 답변이 KBS FM 라디오 7개 프로그램 대상으로만 방송 횟수를 정했다. KBS FM 라디오의 7개 방송에서만 이 방송이 됐나 안 됐나를 가지고 임영웅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2개 방송 중에서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7개가. 그러니까 그거는 비밀이다. 프로그램 공개는 비밀이다. 뭐 거짓이 아니면 그 프로그램명을 공개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래서 디스패치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이 숨겨놓은 7개 프로그램이 뭔지 찾겠답니다. 디스패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특화된 언론입니다. 근데 디스패치에서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후속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취재한 것을 후속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기사가 끝났습니다. 요번에 임영웅 씨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에게도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즉 KBS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의 한 단면이 임영웅이라는 대스타로 인해서 이 사회에 불거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